안녕하세요. 주식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즘 여기저기서 들리는 장단기 금리 차역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언제 현금 비중을 확보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최소한 기존 또 구독자분들은 오늘 거 꼭 들으시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써먹으실 분은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상은 했는데 지난 영상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 구독자분들이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기존 구독자분들이 날카로워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댓글에 달린 질문은 또 설명 끝나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글루 시큐리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일제 장이 큰 폭으로 빠지고 있어서 우선 현금 비중 확보를 언제 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글루 시큐리티는 또 다음 영상에서 해드릴게요. 요즘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후 1년 후에 대폭락이 온다, 이런 말이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들 그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1년 후 어딘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의 기준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동의하면 써먹이셔서 자금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기준은 이미 작년 8월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써먹었다는 뜻이겠죠. 일단 그 영상부터 한번 빠르게 봐봅시다. EBS로 돌릴게요. 일단 코스피 차트부터 보면 최근에 제가 이제 현금을 40%까지 맞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 저점에 팔았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보면 거기서 왜 파냐, 추가 매수해야 할 시기인데 하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기준대로 그냥 합니다. 그 기준은 주봉 20일 20주봉선 이탈시 현금 확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느 상황이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점만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안 좋은 점만 보고, 이것처럼 누구는 손절각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추매각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결과론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신이 만든 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제가 매도한 날이 이날 8월 20일 이날입니다. 이 당시 때 사람들이 추매해야지 왜 파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결과를 한번 보시죠. 넓게 볼게요. 제가 판 날이 이날이고 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제가 현금 확보를 잘 했네요. 그쵸? 자, 이제 구체적인 현금 확보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현금 확보 기준은 이제 주봉 기준 정배열 후에 20주봉선 이탈, 이때는 최소 30% 현금 확보. 그 다음에 주봉 기준 정배열 후 100일선 갭 하락, 이건 최소 40% 현금 확보, 이거입니다. 아주 쉽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꼭 적어 넣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기준이 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 대답은 이전 차트에 모두 동일하게 나온 단서입니다. 이 단서를 계속 찾고 비교해보니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단서들을 정리를 하고 왜 이런 게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다시 한번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금 확보 기준은 주봉 기준 정배열 후에 20주봉선 이탈하면 최소 30% 현금 확보. 그 다음에 주봉 기준 정배열 후에 일봉 100일선 갭 하락 하면 최소 40% 현금 확보. 이렇게 깔끔합니다. 자, 이제 왜 저렇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모든 예를 또 보여드릴게요. 주봉으로 가서 이 노란 색깔이 20주봉선입니다. 우선 2020년도 코로나 보시면 20주봉선 이탈 후 큰 하락.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정배열 후에 20주봉선 이탈, 그 뒤로 큰 하락. 그리고 2007년도 보시면 정배열 후에 20주봉선 이탈, 큰 하락. 이때도 뭐 상관없습니다. 네. 이때 해도 그래도 더 큰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이래서 주봉 기준 정배열 후에 20주봉선 이탈은 최소 30% 현금 확보인 겁니다. 다음 조건이 주봉 기준 정배열 후에 일봉에서 100일선 갭 하락 했을 때 최소 40% 현금 확보. 이제 일봉으로 가봅시다.
일봉으로 가면 동일하게 이제 주봉이 정별로 나왔었고, 그리고 이 100일선, 검은색깔 100일선이거든요. 이 100일선을 일본 기준으로 개파락이 나오면 또 큰 대하락이 나온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대하락들도 동일하게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래서 제가 주봉 기준 정별 후에 일봉에서 100일선 개파락 하면 최소 40% 현금 확보, 이 기준을 넣은 겁니다. 여기까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직접 꼭 코스피 차트 열어서 하락 시기에 차트를 분석하고 제가 말한 기준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느낄 겁니다. 아, 이 기준이 발생되면 현금 확보를 조금이라도 하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 그럼 왜 주봉 기준 정별 후에 20주봉선을 이탈하고 대하락이 나올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코스피에도 외국인 및 기관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물론 외국인이 막강하고 기관은 외국인 똘마니입니다.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특징이 글로벌 증시에 굉장히 취약하다. 두 번째가 외국인 방향대로 따라간다, 이거입니다. 자, 그럼 왜 주봉 기준 정별 후에 20주봉선 이탈하면 대하락이 나올까요? 예상하기 힘든 악재를 마치 예상을 한 것처럼 여기서 나옵니다. 이미 해외의 큰 돈들은 시그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시그널을 느끼고 악재가 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들어 올려 놓고 악재가 나오기 전에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악재가 나오면 확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20주봉선은 굉장히 단단한 선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어버린다는 자체가 외국인들이 팔 생각밖에 없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배열이 나오고, 이 정배열이 나온 게 상승했을 때 나오는 차트죠. 이 정배열이 나오고 20주봉선이 깨지면 매도세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석을 하면 되고, 그 어마어마한 매도세로 인해서 대하락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기준이랑 방법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 외국인 보유 수량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날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늘어난 상태이고요. 그럼 앞으로 대하락이 만약에 또 있을 거면 요 위로 상승을 시킨 후에 위에서 조금씩 팔다가 또다시 이 20주봉선 또는 100일선을 이탈시키면서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는 시기일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가치를 평가를 해봐도, 이 코스피 가치 평가도 예전에 영상에 다 말씀드렸는데 2600 이 바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튼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서 저는 딱히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준, 방법, 해석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제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거고, 움직이면 또 네이버 블로그에 바로바로 포스팅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 영상 댓글도 답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또 다음 영상에서 또 해드릴게요. 궁금하셔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